자, 기억해봐. 자, 돌턴이라는 아저씨가요 원소를 두 종류로 나눴어. 기억해봐. 무슨 원소가 무슨 원소로 나눠볼게. 그렇지. 머릿속에서 끄집어내.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눴어. 자, 금속은 주기율표 위치상 어느 쪽에 있어? 그렇지. 멋지다. 왼쪽이기만 한 게 아니고 왼쪽 아래인 거야. 비금속은 거꾸로 오른쪽 어디 위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금속은 상온에서 대부분 무슨 상태? 고체. 멋져. 자, 근데 딱 하나 예외 있어. 수온만 무슨 상태? 액체 상태. 선생님이 이렇게 써도 알아들어? 자, 비금속은 대부분 무슨 상태? 무슨 상태? 대부분이 고체와 뭐? 기체. 고체와 기체가 대부분이야. 근데 딱 하나만 예외야. 누구? 브로민만 무슨 상태? 액체. 됐어. 그래서 액체 상태로 있는 게 되게 특이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좀 해봐두면 돼. 자, 이때 금속이기 위한 조건 몇 가지? 네 가지. 그죠. 그게 내 머릿속에서 들어가야 돼. 금속이기 위한 조건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광택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네, 열이랑 전기, 전도도가 커야 돼. 세 번째 네, 연성 있어야 되고 전성 있어야 돼. 이런 성질 갖는 게 금속이야 라고 얘기한 사람이 우리 돌턴이래요. 그쵸? 자, 그러면 이러한 주기율표 중에서 꼬맹아 일족 원소들이요. 일족 원소에서 누구 제외하고? 수소 제외하고 별명? 그렇지. 알칼리 금속 원소라고 이름 불러. 자, 이 알칼리 금속에 속하는 거 누구? 나트륨, 순서대로. 리튬, 그렇죠. 리튬. 그 다음에 뭐 있어? 나트륨. 그 다음에 누구? 칼륨. 어디로 갈수록 그 성질이 강해? 네. 그러니까 칼륨 쪽으로 갈수록 그 성질이 강하게 나타날 건데 알칼리 금속의 특징 중에 첫 번째, 이 새끼는 손톱으로 눌러도 잘 눌려. 뭐하다? 무르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칼로 자르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까매지죠. 누구랑 반응한다는 거야? 그렇죠. 얘는 산소와 반응성이 엄청 크다 이 얘기야. 그 다음에 물에 넣으면 발포 비타민처럼 막 녹는다 그랬어. 누구와 반응성이 큰 거야? 아니요. 물에 녹인 거니까 물과 반응성이 큰 거죠. 물과 반응성이 큰 거야. 그랬을 때 녹으면서 꼬맹아 무슨 기체 발생? 수소 기체가 발생해서 나가는 거라서 엄청 위험해. 되겠어? 자, 그러면서 얘가 물에 녹으면 얘네들이 물에 녹았을 때 무슨 상태로 존재해? 양이온. 양이온 상태로 존재해. 물속에. 되겠어? 그래서 물에 녹았을 때 리튬은 리튬 양이온으로 물속에 녹아들어 있는 거야. 됐어? 나트륨은 나트륨 양이온으로, 칼륨은 칼륨 양이온으로 녹으면서 그때 수소기체를 발생해서 내보내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 넣어야 돼. 알칼리 금속 원소는 대단히 무른 금속 원소고요. 그 다음에 산소와 반응성이 크고 물과 반응성이 크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 이거 머릿속에 넣었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17족 원소를 부르는 별명이 있어? 그렇죠. 얘를 우리가 할로젠 원소라고 해. 자, 할로젠 원소 순서대로 불러봐. 불러. 풀 먹는 염소를 플로어하는 아이인데 반응성은 어디로 갈수록 커? 위로 갈수록 크니까 얘가 반응성이 가장 큰 거야. 됐어? 자, 그러면 비교해봐. 자, 실제로 17족 원소는 산소와 반응성이 크고 물과 반응성이 큰데 할로젠 원소는 누구와 반응성이 크지? 알칼리 금속 원소와 반응성이 크다. 됐어? 알칼리 금속 원소랑 쉽게 결합하려고 해. 그래서 LiF 됐어? LiCl 이런 식으로 되려고 그런다고.
맞지? 또 누구랑 반응성이 커? 수소와 반응성이 커. 그래서 HF, HCl 이질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맞아?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얘네들이 없으면 지네들끼리만 반응하는 거지. 그래서 이때 할로젠 물질이 되는데 F2, Cl2, Br2, I2 이렇게 존재해. 그랬을 때 이렇게 존재했을 때 얘 무슨 상태? 독성을 띠는데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기, 그 다음 기, 그 다음 에, 그 다음 뭐? 고. 이 상태로 존재한다. 맞죠? 이 상태로 존재하는 독성을 띠고 있는 물질이야 라고 했던 거 우리 기억해 두셔야 돼요.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8쪽 얘네들 이름 그렇죠. 비활성 기체 순서대로 불러. 헬륨, 리튬, 리튬이 아니고 누구? 네온, 그 다음 누구? 아르곤. 이 얘기죠? 그러면 얘네들은 대단히 뭐하다?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다른 물질이랑 결합하니 안 하니?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자 그 자체가 물질. 됐어? 그래서 하나의 원자로 분자를 만드니까 멋진 말로 1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해. 그래서 헬륨 기체 어떻게 쓰니? 그냥 He가 헬륨 기체. 되겠어? 네온은 어떻게 써? Ne. Ne2 이런 거 없어. 아르곤도 AR 그냥 이렇게 쓰면 돼. 1원자 분자로 존재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했다면 이제 넘어오시면 됐죠? 여기 있는 44페이지부터 여러분들 47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오는 거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하고요 오늘 배웠던 몇몇 가지 내용들을 잠깐만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죠. 책상 위는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팅! 옆 뒤로 멋지십니다. 넘기셔서 문제 푸는데 10분 드릴게요. 10분 안에 해결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이해하고 이루어진 것들이 흰색 대표인지 이들이 맞는 게 뭘까 생각해 보죠. 1분 있다가 채점할게요. 거기 빈칸이지. 그 중에 하나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거든. 어떤 위치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인지 밑에 조건으로 찾아 나가는 거야. 이게 수능 스타일이야.
자, 시간 모자란 사람 손. 일단 풀기는 다 풀었어. 맞죠? 네. 자, 그러면 아까 외웠던 주기율표도 같이 꺼내세요. 자, 우리 주기율표에서 여러분들이 뭐 외웠었냐면 주기율표에서 원자과 전자수 외웠던 거 기억나? 자, 물질의 성질이 비슷한 이유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비슷한 거야. 그래서 같은 족끼리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 자, 그 중에서 우리 주기율표에서 1조 원소부터 1조, 2조,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18조까지 있는데 얘네들의 원자과 전자수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불러. 1, 2, 3, 4, 5, 6, 7, 0이죠. 그럼 원자과 전자수에서 가장 큰 건 뭐야? 7이야. 8은 없어. 알겠어? 네. 자,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같은 족끼리는 성질이 비슷한데 같은 족끼리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성질이 비슷한 거야. 1조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얼마야? 1이야. 근데 1조 원소만 특이해.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도 성질이 비슷하지 않은 애가 껴있어. 누구야? 수소야. 그래서 1족을 얘기할 때 수소를 뺀 나머지가 알칼리 금속이야 라고 얘기한 거고 그걸 뺀 나머지는 원자과 전자가 같으면 성질이 비슷해. 17족은 얼마야? 원자과 전자수가? 7 맞아. 18쪽은 얼마야? 0이야. 됐어?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해 두자. 혹시나 답을 고쳐야 되는 게 있으면 빨리 손봐. 다 고치셨어요? 자, 이제 답을 불러도 될까요? 시간이 필요하면 얘기하시고요. 없어요? 그럼 이제 답 부를게요. 이제는 채점합시다. 1번에 1, 2번에 3, 3번에 4, 4번에 1, 5번에 2, 6번 3, 7번 3, 8번 3, 9번 5, 10번 5. 위에 맞은 개수 쓰십시다. 1번에 1. 혹시 못 들은 번호 또 있을까요? 3번에 4. 됐을까요? 맞은 개수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서 본인들은 틀린 문제 확인하시고. 저도 진짜. 서연이 맞은 개수. 냉. 찬이는. 주원이. 안 들려. 냉. 주연이. 냉. 은서. 어? 네. 태규. 냉. 주한이. 한 개요. 태희 없고 은재. 네. 유찬이. 인우. 7개. 아민이. 우혁이. 지행이.
자, 틀린 문제 보고 계신 거 맞아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질문할 게 뭘까요? 그리고 1번에 지금 되는 거 주기율표에서 원소는 원자량 순서가 아니고 원자 번호 순서대로 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네. 저 근데 왜 4번에 5번이 맞는 게 아니에요? 4번에 5번이 맞는 게 아니냐고요? 네. B가 누구예요? B가 할로젠 원소 B가 누구예요? 원자 번호 10번. 10번이 네온. 네온은 어디에 속해요? 네온은 할로젠 원소. 주기율표 다시 보세요. 자기 주기율표. 빨리 보세요. 네온 어디에 속합니까? 18쪽. 네. 잘못 봤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자, 꼬맹아, 실제로 이거 수능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이 실제로 푸는 내신 문제하고 수능 문제를 합해놓은 건데 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고등학교 이제 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2번도 3번도 그 안에 있는 양성자 수를 통해서 얘가 실제로 누군지 실명 써놓고 푸셔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1번부터 20번까지는 원자 번호를 빠른 속도로 외우고 계셨어야 시간 내에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번의 A는 누굽니까? 헬륨입니다. 그걸 쓰고 푸셔야 돼요. 그래서 자, B는 누굽니까? 마그네슘이고 C는 누굽니까? 아르곤이고요. 4번의 A가 누굽니까? 탄소. B는 네온, C는 나트륨, D는 알루미늄 이렇습니다. 근데 단지 얘가 누군 게 아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얘가 주기율표상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머리에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빠른 속도로 OX로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주기율표는 화학을 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기본입니다. 되겠어?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넘어가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외울 수 없는 거 선생님도 인지 대신에 완벽하게 외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들을 계속 반복해서 풀 겁니다. 화학에서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7번 문제, 6번 문제 싸그리 거기 A, B, C, D가 누군지 나와 있죠. 위치 확인했죠. 그럼 거기다 실명 쓰셔야 돼요. 그래서 실명 쓰고 푸셨어야 됩니다. 됐죠? A가 누굽니까? 5번에 수소입니다. 그렇죠? C는요? 나트륨. B는요? 산소. D는요? 염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맨날 뻑큐해 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 안에 금속이 몇 개야? 이러고 반드시 물어볼 거니까. 되겠어?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금속은 나트륨 하나밖에 없으니까 비금속이 무려 3개 있어야 됩니다. 맞아? 5번에 기억하시고 있는 중이야. 그 다음에 니은 A와 C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니 그랬는데 우리요 1쪽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수소를 뺀 나머지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A와 C의 성격이 비슷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같은 족이라 성질이 비슷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유일한 아이라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C와 D는 전자껍질 수가 같니? 전자껍질 수는 같은 가로줄에 있으면 같잖아요. 그러니까 디귿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7번의 디귿 보기를 친구들이 많이 물어봤는데 7번의 디귿에 C와 D가 결합하면 그랬어요. C는 나트륨이고요. D는 염소예요. 염소와 나트륨이 결합했을 때 얘가 누굽니까? 얘가 누굴까요? 네, 얘가 바로 염화나트륨이라는 소금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금은 흰색 고체 물질이야 맞는 거예요. 되겠니? 여러분들한테 생뚱맞게 어려운 거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히 익숙한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는데 중학교 2학년에 내신에서 나옵니다. 되겠어? 네, 이런 것들이죠. 자, 5번부터 7번까지 중에서 제가 설명을 더 해야 될 게 있을까요? 선생님은 문제 푸는 요령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뭔가를 질문하면 주기율표상에 실명 써놓고 문제 푸는 게 오류가 없다. 알겠어? 자, 8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여러분들 10번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 라고 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문제를 많이 줍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요 마치 탐정처럼 누군지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주기율표 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그래서 나트륨 자리하고요. 그 다음에 칼슘 자리하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자리하고요. 그 다음에 네온하고 그 다음에 염소가 있어야 되는 이 자리가 이렇게 블랭크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 중에 누군가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거일 거야. 그거의 위치를 잡아줘 라는 얘기인데 조건이 뭐였냐면요. 니은, 디귿, 리을이 금속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퍼큐 위치에 있는 이만큼에 있는 여기요. 얘네들이 니은, 디귿, 리을이라는 거야. 됐어? 그 중에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디귿이 원자과 전자수가 1이야. 그러니까 얘가 누구일 수밖에 없어? 디귿일 수밖에 없고 그걸 뺀 나머지 이 둘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 놈은 니은, 한 놈은 리을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이 위치가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기역과 리을은 전자 껍질수의 합이 7이야. 꼬맹아 전자 껍질수가 1, 2, 3, 4인데 합쳐서 7이 되려면 누구랑 누구 넣어야 되니? 4 더하기 3이어야죠. 되겠어? 자, 그 중에서 여기에서 4 더하기 3인데 4가 될 수 있는 애는 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리을이 얘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역은 3의 위치에 있는 비금속이어야 되니까 얘죠. 맞냐? 이렇게 추리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 명탐정 코난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추리하는 거야. 그 다음에 미음은 비금속 원소이다. 그랬으니까 얘가 여기 미음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랬을 때 기역과 니은의 원자과 전자수의 합은요 라고 했으니까 기역의 원자과 전자수가 얼마게? 7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니은은 원자과 전자수가 얼마게요? 3이요. 그래서 합이 10이요. 이렇게 맞는 얘기야. 되겠어? 이걸 언니 오빠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기율표는 뭔가를 찾아가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또 다른 질문? 8번이요. 자, 거기 보시면 리튬, 나트륨, 칼륨을 딱 보는 순간 뭐가 느껴집니까? 아, 이 새끼들 알칼리 금속 원소네. 알칼리 금속 원소는 물과 반응했을 때 격렬히 반응하고요. 됐어? 그리고 얘네들은 알칼리를 요즘 말로는 뭐라 그랬어? 염기성이라서 염기성인 걸 알 수 있는 지시약이 페놀포탈레인이냐? 그래서 페놀포탈레인을 떨어뜨렸을 때 셋 다 똑같이 붉은색으로 바뀌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셋은 성격이 좀 비슷하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성격이 비슷한 이유는 같은 알칼리 금속 원소이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기억. 세 금속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같은 족에 속하니까. 그 다음에 세 금속 모두 물과 반응하고 그래서 용액이 염기성으로 바뀌는 성질이 있습니다. 맞는 거고요. 반응성이 큰 순서대로 가면 선생님 말씀드렸죠. 반응성은 어디로 갈수록 커진다고요? 칼륨으로 갈수록 커진다고요. 되겠어? 그래서 디귿만 틀렸어요 라고 하는 거야. 되겠어? 가능해? 이런 얘기. 또 다른 질문.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꼬맹아, 자, 노트 피시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요 아까 주기율표 쓰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 종류로 나눴는데 원소 기호만 이렇게 쓴 친구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전하량까지 쓴 친구도 있어요. 맞아? 일종 원소는 전하량이 다 얼마야? 플러스 1가 되려고 해. 맞아? 그러면 이족은 뭐라고 써야 돼? 그쵸? 여러분들 주기율표 꺼내서 쓰십시오. 베릴륨에는 2 플러스, 그 다음에 마그네슘에 2 플러스, 칼슘도 2 플러스, 앞으로는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됐어? 3족인 알루미늄 얼마? 3 플러스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17쪽에 해당되는 플로린, 염소 얘네들은 전하에 얼마? 마이너스 1가죠.
그 옆에 있는 산소와 황은 얼마입니까? 2-죠. 근데 그럼 선생님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얘네들은 이온화가 되면 뭐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탄소나 됐어? 규소 같은 애는 4개를 얻는 것도 있을 수 있고 4개를 버리는 것도 가능한데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은 이온화가 거의 안 됩니다. 됐어? 그래서 얘네들은 전화량 자체를 우리가 잘 안 해요. 알겠어? 전화량은 얘네들하고 얘네들만 표시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그래서 앞으로 주기율표 써라고 하면 전화량까지 좀 쓰자. 되겠어? 자, 그래 놓고 우리 저번 주에 했었던 건데 그게 오늘 배울 그 다음 단원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제일 완벽한 애가 누구라고? 저기에 있는 얘네들 이름이 뭐야? 18조. 또 다른 이름이 뭐야? 기활성 기체. 그래서 얘네들처럼 되기 위해서 18쪽을 뺀 나머지 아이들은 18쪽처럼 되려면 다른 애들과 무조건 뭐 해야 된다? 결합, 반응해야 된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결합을 할 때요. 결합의 종류가 있는데 결합의 종류 중에 3개 중에 우리 책에 2개만 나와 있고 나머지 하나는 본 화학 시간에 설명을 하실 거야. 그래서 화학 1을 듣게 되면 그때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실 거고요. 자, 우리는 원소는요 2종류가 있어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근데 불완전한 비금속과 불완전한 금속이 있을 때 걔네들이 완벽해지기 위한 결합 방법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을 해서 완벽해지려고 할 때도 있겠고, 됐어? 비금속들끼리만 결합을 해서 완벽해지려고 할 수도 있고, 금속끼리만 결합해서 완벽한 물질이 되려고 할 때도 있어.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야. 됐어? 금속끼리만 결합하거나 비금속끼리만 결합하거나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거나. 됐어? 근데 얘네들이 결합할 때 방법이 조금씩 달라. 그 중에서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이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내내 배워. 이걸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고? 이온 결합. 그렇죠. 얘가 이온 결합입니다. 자, 비금속들끼리 결합하는 걸 우리가 처음 배웁니다. 이걸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금속끼리 결합하는 걸 우린 뭐라 그러냐면 금속결합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금속결합이 이 책에 안 나와 있어. 이건 화원에서 배워. 되겠어? 자, 이 2가지만 나와 있어 라고 얘기해 드리는 중이야. 그래서 원소들이 결합할 때 결합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그 중에서 우리 통합과학 책에서는요, 공유결합하고 이온결합 저 2가지만 배우고 금속결합은 나중에 더 커서 배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금속결합은요, 이온결합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금속과 비금속이 서로 완벽해지려고 결합을 하는데 그 중에서 느껴봐. 금속은 전자를 잃어야 완벽해, 얻어야 완벽해? 잃어요. 잃어서 무슨 이온 되면? 양이온. 그러면 전자를 잃는다 그랬는데 전자를 누구한테 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온결합은 반드시 금속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비금속한테 줘, 완벽하게. 됐어? 그래서 금속은 양이온이 되는 거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돼야. 그러면 생각해봐. 한 놈은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고 한 놈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면 얘네들은 떨어져 있으려고 그럴까? 붙어 있으려고 그럴까? 붙으려고 그러죠. 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서로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척척하고 결합하는 게 이온결합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가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가게 되면 금속은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돼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걸 우리가 이온결합이라고 해.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양이온이 될 때 금속은 플러스 1가 아니면 2가 아니면 3가까지 3종류가 있어요. 비금속은 1가, 2가 2종류가 있는데. 되겠어? 자, 그래서
양이온 중에서 대표적으로 1가 양이온이 있고 2가 양이온이 있고 3가 양이온이 있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 됐어? 이런 식으로 3가 양이온까지 있어. 그러면 얘네들을 결합시켜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되니? 이제 한번 해볼까? 자, 결합시킬 때 1가 음이온인 I가 있죠. 플로오린이랑 결합해 볼 수 있고 2가 양이온인 산화이온이랑도 얘네들 결합시켜 볼 수 있어. 그랬을 때 화학식 어떻게 쓰면 돼? 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한번 해봤는데 됐어. 오늘 한 번만 다시 써보자. 이게 이온 결합이야. 되겠죠? 해보세요. 자, 다 쓰신 사람은 손을 들면 제가 갈게요. 제가 칠판에 100번 설명할 것보다 자기네들이 써보는 게 맞습니다. 다 썼어? 썼어? 써요. 저놈의 영상 때문에 선생님이 맞아. 이거 그죠.
이렇게 하나밖에 못 넣는 사람이 형을 한다. 이 말이 되지. 그렇게 돼 있지. 미안. 저 친구 천사다 진짜. 솔직히 또막얘 동생이야. 너랑 말이야. 내가 인성이 좋다 싶은데. 또요. 거기서 안 맞는 사람 있을까요? 다 하셨어요? 근데 저 지우개 떠야 되는데 누구 건지 모르겠어. 어디? 네. 자. 자,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결합하면 얘네들의 숫자가 같죠? 숫자가 같은 애들끼리 결합할 때는 군더더기 없이 그냥 1대1로 반응하는 거라서 Na, F 이렇게 쓸 때 항상 양이온이 앞에 써져. 다시 말해서 금속을 먼저 쓰고 비금속 뒤에 쓰는 거야. 되겠니? 이런 식으로 써. 근데 숫자가 같은 조합이 또 있어. 얘 2 플러스 2 마이너스처럼 숫자가 같은 애들끼리 결합하면 군더더기 없이 Mg, O 이렇게 결합하면 돼. 맞지? 근데 숫자가 다른 애들끼리 결합을 해. 예를 들면 이렇게 결합하면 여기는 2인데 여기는 1이잖아. 이렇게 될 때는 됐죠? 서로 상대방 숫자를 자기 밑에다 쓴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Mg, F, 2야 이렇게 되죠. 얘도 서로 상대방 밑에다가 자기 숫자 써주면 되는 거라서 얘 AL, F3야 이렇게 써요. 가장 복잡한 게 얘라서 요번에 과거에서 출석 면담에 요걸 또 언니 오빠들한테 물어봤어. AL 3 플러스 더하기 O 2 마이너스 화학식 어떻게 쓸래? 라고 하면 서로 상대방 숫자 쓰면 되는 거니까 뭐라고 써요? AL2, O3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되겠죠? 그래서 AL2, O3 이렇게 써. 자, 그러면 얘도 숫자가 다르니까 상대방 숫자 내려 써야 돼. 불러. Na2, O 이렇게 쓰지. 되겠어? 이런 얘기야. 그랬을 때 이걸 한국말로 읽으면 불러. 플로오린화 나트륨. 됐어? 플로오린화 마그네슘, 플로오린화 알루미늄 이렇게 읽어. 그치? 얘는 뭐라고 읽어? 산화 나트륨. 산화 마그네슘, 산화 알루미늄 이렇게 읽어. 근데 꼬매가 거꾸로 가자. 그러면 이제 결합시키는 걸 알았어. 자, 이렇게 결합된 애를 물 속에 녹여보자. 이 새끼 물에 녹여. 자, 물에 녹이면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아이가 물에 녹이면 됐어. 물은 양이온과 음이온을 똥 하고 뜯어. 그래서 따로따로 떨어지게끔 만들어. 붙어있게끔 하기 싫어해. 됐어. 물은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붙어있는 거 싫어해요. 뜯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이 이온을 뜯으려는 능력을 수화 능력이라고 하고, 그래서 뜯어지는 걸 우리가 이온화 시켰어 이렇게 말해. 이온화 시켰어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물에 녹으면 됐어. 이렇게 이온 결합한 애들은 물속에서 이온화 상태로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온화 시켰을 때 꼬맹아, 이 나트륨 양이온이 몇 개 생겨? 몇 개 생겨? 네, 여기 계속 써있죠. 2개 생겨야 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이온화 시키면 이 Na 플러스와 되겠어? 네, 더하기 산화이온 몇 개 생겨? 하나 생기는데 산화이온 어떻게 써? 2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돼. 되겠어? 자, 이제 꼬맹아 써. 너네가 네 거에다가 써봐. 얼른 써. 자, 자기 거에다가 써보세요. 이온화 시켜보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대부분이 내년에 중학교 2학년 될 건데 중학교 2학년 1단원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배우고 있지만 사실은 중학교 2학년 1단원이 그래서 물질의 결합입니다.
몇 개? 한 개. 이거 몇 개? 한 개로 이윤화되는 거야. 그래서 불러. mg 2 플러스 더하기 5 2 마이너스 이렇게 쓴다고. 맞지? 자, 알루미늄 몇 개? 2개. 산화이온 몇 개? 3개. 그러면 불러. 네. 2AL 3 플러스 더하기 3 5 2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돼. 그럼 우리는 이거 하나를 물속에 녹이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나오는 개수비가 몇 대 몇이란 얘기야? 얘를 물에 녹였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이 나오는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인 거죠. 하나의 물질을 물에 녹였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이 1대 1로 나오진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아? 얘는 물에 녹이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나오는 개수비가 2대 1이라서 물속에 녹이잖아? 그러면 물속에 양이온이 2개 떠다니는데 음이온 하나 나와. 알겠어? 이렇게 이온화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는 몇 대 몇으로 나오는 거야?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 1대 얘는 1대 1이야. 얘는 2대 3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이거 3개 물에 녹였는데 3개 중에 어떤 애는 물에 녹였는데 그랬을 때 물속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가 2대 1이래. 그럼 셋 중에 누구야? 그럼 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빠르나? 알아듣는 거 맞아? 맞아? 확실해? 오케이. 됐죠? 네. 선생님이 늙은 언니 오빠들만 가리키다 보니 더군다나 막 과학이 좋아서 죽겠다는 그 언니 오빠들만 가리키다 보니 그래서 네. 혹시나 선생님이 은혜가 알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면 바로바로 질문하시면 돼요. 모르는 거 배우러 온 게 학원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자기만 바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결합하는 거 괜찮겠어? 하겠어? 네. 그래서 거꾸로 나트륨과 산화이온이 결합해서 산화 나트륨 되는 화학식을 써라.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쓰셔야 돼요. 2Na 플러스 더하기 5E 마이너스가 Na2O 이렇게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거꾸로. 알겠어? 그래서 결합하는 화학식도 쓸 수 있지만 이온화되는 것도 쓸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야 돼. 처음이라서 그래. 낯설어서. 그치? 네. 이런 것들이야. 자, 그러면서 선생님하고요. 여러분들 요거 하나 해볼래요? 그러면 이거 말고요. 얘랑 결합하면 어떻게 돼? 얘 한국말 외웠지? 읽어. 수산화이온. 얘 이름 뭐야? 황산이온. 그래서 얘네들이랑 결합하면 요 자리가 어떻게 채워져야 되냐? 얼른 해봐. 어떻게 쓸까? 얼른 쓰십시오. 중학교 2학년 언니 오빠들이 시험 보는 내용이에요. 했어. 자, 이거 불러. Na, OH, 이거 Mg, OH, 2. 가로 치우 2. 자,
요게 문제라서 요거 때문에 해보라고 했는데 꼬맹아 MgOH2와 MgOH2의 의미가 같을까 다를까? 이거는 Mg 몇 개? 하나. O 몇 개? 하나. H 몇 개? 두 개. 이 뜻이야. 근데 이렇게 쓰면 Mg 하나에 OH라는 수산화 이온이 통으로 몇 개? 두 개라는 뜻이야. 그러면 위에 게 맞는 표현이야? 아래 게 맞는 표현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원자가 아니고 원자 여러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온단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세 개를 쓸 때는 무조건 가로를 쳐주는 게 맞습니다. 됐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써요? 얘 어떻게 써요? 가로 치고 OH3라고 쓰시는 게 맞는 표현이죠. 여러분들의 의도가 맞죠.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수 SO4 얘요. MgSO4 얘요. Al2 가로 SO4 3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이온단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일 땐 이런 식으로 가로치고 표현하는 게 맞아라는 얘기야. 됐죠? 그죠? 화학은 기본은 어쩔 수 없어. 한동안은 조금 외우자. 자, 그래놓고 오늘 주기율표 뒷부분이 여백이야.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외울 공유결합은 분자거든요. 선생님이 몇 개 써드릴 테니까 외우셔야 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외우셔야 됩니다. 자, 주기율표에다가 받아 써볼래요? 그 뒷부분에다가. 꼬맹아,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또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외워야 되는 분자식은 중학교 때 다 외웁니다. 고등학교 때는 외우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외운 걸 그냥 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동안에 외워야 될 것들을 하셔야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어려운 공부하는데 암기까지 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새롭게 암기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대로 재탕하면서 씁니다. 그죠? 네. 꼬맹아, 물 써. 물. H2 첫 번째, 물 분자식은 죽어도 외워야 된다. 됐죠? 어떻게 쓴다고요? H2 어떻게 쓰는데요, 그게? H2O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외워와야 돼. 두 번째,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 이 정도의 분자식은 알아야 돼라고 하는 게 이산화탄소야. 어떻게 쓸까? CO2 그렇지. 세 번째, 산소 기체 어떻게 쓰니? 모든 기체는 분자 상태로 존재해. O2 이렇게 쓰는 게 맞아. 그치? 공기 중에 제일 많다는 질소 기체는 어떻게 쓰니? 이거 N2야. 대부분 기체들이 2야. N2, O2 됐어? CN2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아가야, 암모니아는 어떻게 쓰니? NH. 너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외운 건 NH4 플러스지. 이건 분자 아니야. 이건 이온이야. 얘 이름이 뭐라고? 암모늄 이온이고, 선생님이 지금 물어본 건 이온이 아닌 분자 물어본 거야. 암모니아. 알겠어? 암모니아 어딨어? NH3야. 구별해야 돼. 얘는 암모니아라는 분자고 얘는 암모늄 이온이고 달라. 알겠어? 네. 암모니아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꼬맹아 메테인. 어떻게 쓸까? 혹시 아는 사람? 그렇죠. CH4 이렇게 쓰면 돼요. 네, 괜찮아? 괜찮아? 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는요 물이랑 똑같아요. 불러. 물 어떻게 써? H2O인데 얘는 O2야. 이게 과산화수소야. 소독약. 근데 상처 났을 때 바르는 소독약이 과산화수소인데 이렇게 되어있어. 되겠어? 네. 여기까지 7개는 외워오자.
되겠어? 왜냐면 고등학교 때나 너네가 중학교 때 외웠다고 치고 얘네들만 나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을 하자. 되겠어?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주기율표 볼 때 그 뒤에 이 7개도 같이 쓸 수 있게 해드릴게요. 되겠어? 자, 그래서 오늘은 숙제가요. 선생님이 카톡으로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한테도 숙제를 보내드리니까 혹시 숙제가 어딘지 모르면 카톡을 찾아서 보거나 또는 부모님들한테 보낸 문자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푸셔야 되는 숙제는요 44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요. 숙제 별로 많지 않죠? 할만하죠? 44부터 47페이지까지 문제 풀어 오시고요. 채점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기율표에서 암기할 거 반드시 꼭 암기해서 오십시오.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